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레스토랑 안을 환하게 비추던 그날 오후 한 여자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제게 편지 한 통으로 전해졌죠. 편지 봉투를 열자마자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을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미선이라는 여성입니다. 67살이던 그해 미선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상견례 날이었죠. 그녀에게는 아들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 35살의 준호였죠. 준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었고 이제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감이었죠. 미선 씨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미선 씨의 눈에 수진 씨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준호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미선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미선 씨가 보기에 수진 씨는 외모도 평범했고 집안도 변변찮았으며 학벌도 그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은 명문대를 나왔는데 저 여자는 지방대학교를 나왔잖아. 게다가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가게나 하신다며? 이건 아니지. 미선 씨는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마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수진이가 아니면 결혼 안 할 겁니다. 아들의 이런 말에 미선 씨는 더욱 화가 났죠. 평생 자기 말만 듣던 아들이 처음으로 반항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남 며느리감 때문에 말이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 자리에서 저 여자의 본색을 드러내주겠어. 그래서 우리 아들 눈을 뜨게 해주겠어. 그녀는 의도적으로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수진 씨가 어색해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상견례 당일 레스토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 천이 깔려 있었어요. 수진 씨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소박한 차림의 시골 부부였죠. 아버지는 낡은 정장을 입었고 어머니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미선 씨는 그들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그렇군. 격이 안 맞아. 그녀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습니다. 상대편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셈이었죠. 30분쯤 지나서 미선 씨가 나타났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말이죠. 어머,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혀서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전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계속해서 수진 씨를 압박했어요. 수진 씨, 대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다고요? 아, 거기요? 제가 잘 모르는 학교네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로 애들 키우기 힘들지 않나요? 혹시 빚은 없으시죠? 요즘은 다들 대출이 많다던데. 수진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죠. 그런 모습이 미선 씨는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건방지게 자기가 뭐라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선 씨는 일부러 수진 씨에게 물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수진 씨, 혹시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는 거 알고 만난 거죠? 이 질문은 노골적으로 수진 씨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로 몰아가는 말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부모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준호가 나서려고 했지만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준호 씨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만났습니다. 우리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고 그저 사람이 좋아서 계속 만난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자기 앞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에 물을 확 끼얹은 거죠. 이 거짓말쟁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목적이야? 우리 아들한테서 뭘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수진 씨는 얼굴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미선 씨는 개의치 않았죠. 난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면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어. 수진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냅킨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그녀는 부모님을 모시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도 어머니를 노려보더니 수진 씨를 따라 나갔죠. 미선 씨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아들도 정신을 차리겠지.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행동이 불러올 무서운 결과를 말이죠. 다음날 아침 미선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대출이 전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미 승인받았던 대출까지 취소됐어요.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요. 미선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어제 일 때문에?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마음을 더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시각, 미선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로부터 그 끔찍한 소식을 들은 후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대출이 전부 거절당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선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설마 어제 일 때문이겠어? 그건 말이 안 돼. 미선 씨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선 씨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그녀는 늘 배가 고팠고 낡은 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오면 미선 씨는 해진 신발을 신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야 했죠. 우리 딸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좀 더 벌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난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였습니다. 미선 씨는 어릴 때부터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25살 되던 해 미선 씨는 실제로 부유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박철수 씨였죠. 철수 씨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미선 씨는 그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외모보다 통장 잔고가 더 중요했거든요. 결혼 후 미선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어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일 중독자였어요.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와도 피곤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잠들곤 했습니다. 미선 씨는 외로웠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돈은 있잖아. 가난했던 때보다는 훨씬 나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미선 씨는 38살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인, 다음 임신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미선 씨는 준호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내 전부야.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부터 미선 씨의 인생은 오로지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니,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미선 씨는 준호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줬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비싼 과외를 시키고 해외 연수도 보냈습니다. 엄마, 저 게임기 갖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당연히 사줘야지. 엄마,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용돈 좀 주세요. 얼마든지 가져가렴. 준호는 어머니의 그런 과잉보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행히도 반듯하게 성장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예의도 바르게 배웠죠. 대학교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준호가 30살이 되던 해 아버지 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그는 눈을 뜨지 못했죠. 여보. 미선 씨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깨어나요, 제발. 하지만 철수 씨는 이미 차가운 몸이 되어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미선 씨와 준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았어요. 철수 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빚이 많았고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었죠. 준호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준호는 아직 어렸어요. 경험도 부족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착같이 노력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가 망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죠. 그의 성실함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어요. 빚을 갚아나갔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따냈습니다. 준호는 어느새 유능한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죠. 미선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못 이룬 것까지 다 이루고 있어. 미선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준호가 말이야, 요즘 큰 프로젝트를 맡았대. 곧 대박 날 거야.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35살이 되었어요. 회사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이제는 결혼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일찍부터 며느리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죠. 준호야,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친구 딸인데 명문대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도 했대. 어머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빨리 결혼해서 애도 낳아야지. 미선 씨가 원하는 며느리상은 분명했습니다.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외모도 출중한 여자였죠. 가능하면 재력까지 갖춘 여자면 금상첨화였어요.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자여야 해. 짐이 되는 여자는 절대 안 돼. 그렇게 미선 씨는 몇 명의 여자를 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번번이 거절했어요. 어머니가 고르신 분들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뭐가 중요해? 조건이 좋으면 되는 거지. 모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선 씨의 얼굴이 환해졌죠. 정말? 어떤 아가씨인데? 집안은 어디고? 이름은 김수진이고요. 32살입니다. 회사원이에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차분하고 저를 잘 이해해주고.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 지방대학교요. 집안은? 부모님이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 그 순간 미선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지방대의 시골 가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안 되지. 우리 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여자잖아. 늦가을의 산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그 산이었어요. 그들은 등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같은 모임의 회원일 뿐이었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산을 오르는 정도의 관계였어요. 준호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르다가 수진이 넘어지는 걸 봤어요. 돌부리에 걸려 발목을 삐끗한 거죠. 수진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그는 수진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수진은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죠. 발목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조금 놀란 것뿐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도 준호는 수진 옆을 걸었어요. 혹시 또 넘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등산 자주 다니세요? 아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운동 좀 하려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말투도 차분하고 편안했어요. 준호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죠. 평소에 만나던 여자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후로 동호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수진 근처에 있었어요.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저 두 사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맞아, 준호 씨가 수진 씨를 많이 챙기더라.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준호는 수진에게 점점 끌렸습니다. 그녀는 소박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진한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맑았어요. 어느 날 등산을 마치고 준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 씨,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따로 커피 한잔 할까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수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매일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쉬거나 취미생활하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매일이 전쟁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업을 하신다고요? 무슨 일을 하세요? 건설 관련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를 물려받았죠. 아,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준호는 수진의 반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한다는 말에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관심을 보이는 척하지도 않았고 질문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드시겠네요 라고 공감해줬을 뿐이죠. 준호는 평생 자기를 좋아한다는 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준호의 경제력에 관심이 있었어요.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차는 무슨 차 타세요? 그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직업보다 준호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식사는 제때 하시고요? 그런 소소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데이트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비싼 선물 대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준호는 그런 평범한 데이트가 좋았습니다. 수진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준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나도 그래.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에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는 수진에게 프러포즈를 결심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산에 올랐어요. 정상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당연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인 말이야. 준호는 미리 준비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지였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준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주변 등산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죠.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선 씨는 기뻐하며 물었죠. 정말? 어떤 아가씨인데? 준호가 수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미선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방대학교 평범한 회사원 시골 부모님. 이 모든 게 미선 씨가 원하던 며느리 상과는 정반대였어요. 안 돼. 미선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여자는 안 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게 다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미선 씨는 며칠 동안 준호를 설득했습니다. 너한테 도움이 되는 여자를 만나야지. 내가 사업하는데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집안의 여자 말이야. 어머니, 저는 수진이가 좋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결국 미선 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작전을 바꾼 거죠. 좋아, 일단은 만나보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 여자의 본색을 드러내주겠어. 그럼 우리 아들도 눈을 뜨겠지. 미선 씨는 상견례를 제안했어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좋다면 한번 만나보자. 대신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야 해. 준호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꾼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겨울이었습니다. 상견례의 날짜가 잡혔어요. 미선 씨는 일부러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수진 씨 가족이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럼 우리 아들도 깨달을 거야. 저 여자가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는 걸. 준호는 어머니의 선택에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싼 곳까지 갈 필요 있어요? 수진이네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의 격을 보여줘야지. 이게 예의야. 사실 미선 씨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어요. 수진이네 가족이 그 분위기에 위축되고 실수하고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아들도 부끄러워서 결혼을 포기하겠지. 준호는 수진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 괜찮아. 나도 준호 씨 어머니를 좋은 분이라고 믿고 싶어. 수진은 밝게 웃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긴장되고 있었어요. 수진도 준호에게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들을 무척 아끼시고 조금 과부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시겠지. 수진의 부모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진아, 상대 집안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괜찮겠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준호 씨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될 분이 문제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진 않을까?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분이실 거예요. 수지는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준호가 전해준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미선 씨가 자신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노력하면 되겠지. 진심을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상견례 며칠 전 미선 씨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준호가 결혼한대. 어머, 축하해. 어떤 아가씨인데? 친구들이 물었죠. 미선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그저 그래. 어머, 그럼 어쩌려고? 상견례 자리에서 확실히 보여줄 거야. 저 여자가 우리 집안과 안 맞는다는 걸.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마. 심하게? 난 당연한 걸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미선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번 상견례는 단순히 양가 부모가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미선 씨에게는 수진을 시험하고 결국에는 이 결혼을 무산시킬 기회였죠. 상견례 전날 밤 수진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지? 너무 화려하면 건방져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수진은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심플한 디자인이었죠.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보여야 해. 수진의 어머니도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한복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입으니 단아해 보였어요. 아버지도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구두도 깨끗이 닦았죠. 우리 수진이 시집 잘 가야 할 텐데.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데. 상대편도 알아볼 거야. 아버지가 위로했어요. 반면 미선 씨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명품 옷을 꺼냈어요. 가방도 최신 명품으로 골랐고 목걸이와 귀걸이도 화려한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차이를 확실히 보여줘야지.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어요. 수진 가족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아버지, 운전 조심하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천천히 갈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세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수진 가족은 입구에서 잠시 멈췄어요. 건물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했거든요. 여기가 맞나? 아버지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압도되었습니다.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웨이터들도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죠.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예약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에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수진 가족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이라도 드실까요? 웨이터가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메뉴판을 들여다봤지만 가격을 보고 놀랐어요. 한 끼에 수십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이렇게 비싼 곳에서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상대편에서 예약한 거니까.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미선 씨와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10분, 20분, 30분 지났어요. 수진 가족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온 건 아닐까? 아니야, 여기 맞아. 준호 씨한테 확인했어.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어디에요? 저희 먼저 도착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금방 갈게. 어머니가 준비가 좀 늦으셨어.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늦게 오시는 건가?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의도적으로 늦게 출발한 거였어요. 상대편을 기다리게 만들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산이었죠. 먼저 온 사람이 약자야. 기다리게 만들면 위축되기 마련이지. 레스토랑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 가족은 40분을 기다렸어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하고 심지어 끝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딸아,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뭔가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수진은 밝게 웃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드디어 미선 씨와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미선 씨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었죠. 레스토랑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듯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어머,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혀서요. 미선 씨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준호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네요. 그는 수진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어요. 수진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수진이 어머니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미선 씨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며 웨이터를 불렀어요. 메뉴판 주세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준호는 중간에서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미선 씨만 여유롭게 메뉴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스테이크가 유명하대요. 다들 그걸로 시킬까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것에 가까웠죠. 저희는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시키세요. 수진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럼 전부 스테이크로 주문하겠습니다. 미선 씨는 웨이터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가장 비싼 메뉴로 말이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어요. 미선 씨가 수진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거든요. 수진 씨, 대학은 어디를 나오셨다고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청주대학교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아, 거기요? 제가 잘 모르는 학교네요. 어떤 학교예요?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북에 있는 종합대학교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준호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미선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학교는 중요해. 그 사람의 배경을 보여주니까. 미선 씨는 아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이 질문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생활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 정도로 애들 키우기 힘들지 않나요? 미선 씨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함께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함께 노력? 미선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요. 준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뭐가 심해? 난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야. 결혼 전에 다 알아야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수진의 부모님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을 거예요. 미선 씨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빚은 없으시죠? 요즘은 다들 대출이 많다던데. 학자금 대출은 있습니다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학자금 대출이요? 미선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지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이 말에 수진의 아버지가 얼굴을 붉혔어요. 모욕감을 느낀 거죠.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수진의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미선 씨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깔보는 태도였어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 미선 씨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현실을 봐야죠.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미선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계획한 대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무너뜨리고 이 결혼을 막으려는 거였죠.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미선 씨가 수진의 부모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슈퍼마켓이요? 요즘 그런 가게들 잘 안 되지 않나요? 다들 대형마트 가잖아요. 미선 씨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믿어주셔서 20년이나 했는데도 크게 키우지 못하셨네요. 미선 씨는 끝까지 무례했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있으세요? 딸 결혼 지참금은 준비하셨고요? 이 질문에 수진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참금을 바라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미선 씨가 냉소를 띤 얼굴로 말했어요. 그 적은 월급으로?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규모가 얼마인지 알기나 해? 준호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하지만 미선 씨는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내의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수진을 응시하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혹시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는 거 알고 만난 거죠? 그 말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부모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준호는 어머니를 노려봤지만 미선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의미긴요. 우리 아들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는 거죠. 수진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앉으세요. 미선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전 사실을 묻고 있는 것뿐입니다. 수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저는 준호 씨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만났습니다. 우리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고 그저 사람이 좋아서 계속 만난 겁니다. 거짓말. 미선 씨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미선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야. 저런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어머님, 저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오해? 미선 씨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그 순간 미선 씨는 자기 앞에 있던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했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거든요. 이 거짓말쟁이. 미선 씨가 외치며 수진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찰싹. 물이 수진의 얼굴과 옷을 적셨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화장이 번지고 옷이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재빨리 냅킨을 집어 수진에게 건넸어요. 수진아, 괜찮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수진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난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면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어. 좋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뭐? 미선 씨는 예상치 못한 아들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저는 수진이와 결혼할 겁니다. 어머니가 반대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수진아.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냅킨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아니야, 수진아.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아니야. 수진은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가요. 네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미선 씨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온 수진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가 자기 재킷을 벗어 수진에게 입혀줬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수진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의 부모님도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집안이랑은 인연을 끊어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겠니?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야. 준호가 수진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수진의 아버지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결정해야 할 거요.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과 당신 어머니 중에서 누굴 택할 건지 말이요.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택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수진을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준호 씨. 수진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당신 어머니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도 노력해볼게. 제발.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널 포기할 수 없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왔니? 미선 씨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은 정말 심하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람 얼굴에 물을 끼얹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미선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요? 모든 게 잘못됐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을 모욕하고 부모님들까지 무시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야. 미선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모자 간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준호는 집을 나와 호텔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미선 씨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아들도 정신을 차리겠지.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야.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자신이 저지른 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미선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없다는 게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곧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미선 씨는 역시 사과하러 전화했구나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무슨 일이니?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대출이 전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뭐? 미선 씨는 잠시 멍했어요. 대출이 거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승인받았던 대출까지 취소됐어요. 심지어 새로 신청한 대출도 전부 거절이에요. 미선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가 뭔데? 은행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내부 방침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여러 은행에 다 전화해봤는데 다 똑같아요. 말도 안 돼. 내 신용등급이 얼마나 좋은데. 미선 씨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저도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제 신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한다고요. 준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한창 성장 중이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대출이 꼭 필요했거든요. 이미 계약도 체결했고 성금도 일부 받은 상태였어요. 대출이 안 되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났어요. 다음 주까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걸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회사가 큰 손해를 볼 겁니다. 미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제 일이 스쳤어요. 설마 그 일 때문에?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단 내가 주변에 알아볼게.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은행에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미선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모르니 어제 상견례에 대해 주변에 입소문이 났나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식사 자리 이야기 좀 물어볼게.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선아, 내가 너무 심했다더라.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대. 내가 그 아가씨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며? 미선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누군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다더라. 벌써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어. 뭐? 미선 씨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어제 일이 SNS에 올라와 있었어요.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퍼지고 있었고 댓글에는 미선 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 자격이 있어? 며느리가 불쌍하다. 꼰대의 끝판왕이네. 저 나이에 저런 짓을 하다니. 미선 씨는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영상이 퍼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의 대출이었어요. 혹시 이 영상 때문에? 그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다음 날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을 재검토하겠대요. 계약을 재검토? 미선 씨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뭔데? 명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어제 하신 일 때문인 것 같아요. 준호는 오랜 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진의 삼촌이 금융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두 자매였어요. 언니는 수진의 어머니였고 동생은 서울에서 은행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는 금융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에 인맥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그날 밤 수진의 어머니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면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죠. 오빠, 우리 수진이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동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누가 우리 조카를 그렇게 대했어? 준호라는 사람의 어머니예요. 박미선이라는 사람인데. 동생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준호가 운영하는 회사, 그의 거래은행,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은행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박준호라는 사람 대출 승인 재검토 좀 해줄 수 있어? 금융계에서 그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저 내부 방침 검토라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준호의 모든 대출이 거절당한 거예요. 준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 집안에 금융계 종사하는 분 있니?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삼촌이 은행 임원이에요. 왜요? 혹시 어제 일을 삼촌께 말씀드렸어?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혹시 엄마가? 그녀는 그 상황을 파악했어요. 수진은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삼촌한테 어제 일 말했어? 그래, 말했지. 내가 어떻게 참고 있어. 엄마, 혹시 삼촌이 뭘 하신 거 아니야? 수진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쎄, 삼촌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 뭘 하셨을 수도 있어. 수진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엄마, 그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 외쳤어요. 준호 씨한테 피해가 가잖아. 피해? 너한테 먼저 피해를 준 건 저쪽이야. 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제 삼촌이 뭔가 하신 것 같아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 제가 삼촌한테 말씀드릴게요. 제발 그만두시라고. 아니야, 수진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거절당한 대출 신청서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심지어 제2금융권까지 모든 곳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죠. 사장님, 자금 문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음 주까지 성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알고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준호는 개인적으로 가진 돈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예금을 깨고 주식을 팔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금매로 내놓았어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필요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됐죠. 그는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원입니다. 미선 씨는 깜짝 놀랐어요. 5억?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어머니, 제발요. 이번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봅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회사예요. 미선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런 큰 돈은 없었거든요. 아들아, 엄마도 당장 그런 돈이 없어. 부동산을 팔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주세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미선 씨는 망설였어요. 결국 미선 씨도 은행에 가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합니다만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왜요? 내 신용은 문제 없잖아요. 네, 하지만 내부 규정상 어렵습니다. 미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금융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였어요. 이럴 수가. 저 여자 집안이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진 거였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수진의 삼촌 이름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금융계의 실력자, 여러 은행의 고문,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물. 아, 미선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수진의 집안이 가난하고 변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가게나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소박하게 살기를 선택한 분들이었습니다. 동생은 서울에서 출세했지만 언니는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연결이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삼촌은 조카를 무척 아꼈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부터 학비도 대주고 싶어 했지만 수진은 거절했었죠. 삼촌 괜찮아요. 제가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 돼요. 수진은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수진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삼촌은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조카를 그렇게 대한 집안이라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용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준호의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계약서까지 작성했잖아요. 위약금은 지불하겠습니다. 준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의 사업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몇 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지. 회사가 망하는데. 그날 밤 준호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수진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거죠.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 집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야 수진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은 우리 어머니가 하신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수진도 삼촌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삼촌한테 말씀드릴게요. 제발 그만두시라고. 수진은 실제로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제발 그만해주세요. 준호 씨는 잘못이 없어요. 수진아, 내가 당한 모욕을 내가 어떻게 참니?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저도 힘들어요. 넌 그 집안이랑 결혼하려고? 삼촌이 물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살 거야.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준호와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의 태도를 보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았어요. 매일 시어머니의 무시와 모욕을 견디며 살 자신이 없었죠. 삼촌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까지 벌 받아야 하나요? 그 사람도 어머니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야. 삼촌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삼촌 말 들어라. 그 집안이랑은 연을 끊어. 너한테 더 좋은 사람 많아. 삼촌. 내 말 안 들을 거면 그 집안이 먼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해. 전화를 끊은 수진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이 사과를 원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가 사과하셔야 해.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네 가족들에게 사과하셔야 해요. 사과? 미선 씨가 되물었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어머니가 잘못하셨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얼굴에 물을 끼얹고 모욕을 주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킨다고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회사가 망하고 있어요. 이게 가족을 지키는 겁니까? 미선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사도 수진이도 모든 걸요. 미선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단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려고 했을 뿐인데
이제는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 거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작은 해야죠. 미선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사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가.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얼굴을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늙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명품이 아니라 수수한 옷이었죠. 준호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수진의 부모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사과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선 씨는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긴장했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준호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소용없어요. 알아. 미선 씨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의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수진의 어머니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미선 씨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녀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결국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미선 씨는 고개를 들어 수진의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 보였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죄송하신 겁니까? 제가 수진 씨한테 물을 끼얹은 것이요. 그것뿐인가요? 미선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을 무시한 것, 우리 딸을 돈을 노리는 여자로 몰아간 것, 그런 건 죄송하지 않으신가요? 미선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으로 들렸죠.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선 씨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진 씨. 미선 씨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준호 씨와 결혼한다면 어머님은 저를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수진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제 집안이 변변찮고 제가 준호 씨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미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여전히 수진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아들의 회사가 망하는 걸 막기 위해 여기 온 것뿐이었죠. 수진은 그걸 알았습니다. 미선 씨의 눈빛에서, 태도에서, 모든 것에서 진심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형식적인 사과는 원하지 않아요. 수진 씨, 그럼 뭘 원하는 건가요? 미선 씨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사과했잖아요. 그게 사과인가요? 수진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딸한테 당한 모욕을 생각해보세요. 얼굴에 물을 끼얹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수진의 어머니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뭐 어때서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면 뭐 어때서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 딸도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말이죠. 그녀는 단지 수진 한 사람만 모욕한 게 아니었어요. 수진의 가족 전체를, 그들의 삶 전체를 부정한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 씨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싫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과 결혼했고 아들한테도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었죠. 저는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며느리를 원했던 겁니다. 미선 씨는 고백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던 거죠.
수진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존중, 진심, 사랑,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우리 딸은 비록 집안이 부유하진 않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스스로 학비를 벌면서 공부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 딸을 우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수진을 겉으로 보이는 조건으로만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미선 씨가 일어나서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한테도 부모님께도 깊은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선 씨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수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딸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준호 씨는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딸이 평생 고생할까봐 걱정됩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수진이를 평생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수진이를 힘들게 하면 저는 수진이 편에 서겠습니다. 이 말에 미선 씨는 놀랐어요. 아들이 자기보다 수진을 선택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의젓해 보였어요. 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준호 씨는 사랑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수진아. 준호가 안타까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수진이 부탁했어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정말로 저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많은 걸 느끼셨죠? 그래. 미선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수진이 만약 결혼을 거절하면 그럼 어쩔 수 없지. 준호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난 그래도 수진이를 기다릴 거야.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은 여전히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수진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사이 수진의 삼촌은 압박을 풀었습니다. 준호의 대출이 다시 승인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재개했어요.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수진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선 씨는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어느 날 저녁 미선 씨는 혼자 앉아 있다가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 너무 욕심이 많아.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미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은 놀랐습니다. 미선 씨에게서 직접 전화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세요? 수진 씨, 저예요. 준호 어머니요? 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일 시간 있나요? 우리 둘이서만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괜찮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선 씨는 수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번에 사과를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어머님. 수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미선 씨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아직도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최고의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수진은 조금 아팠지만 그 솔직함을 존중했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미선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며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요. 준호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의 평생에 한 번도 못 본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더라고요.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복을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 기준대로 아들을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 어머님.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존중하려고 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죠. 하지만 노력하겠어요. 당신을 받아들이려고요.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노력하려는 모습은 보였어요. 어머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무서워요. 수진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님 밑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게 두려워요. 매일 눈치를 보며 무시당하며 살 것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선 씨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분명히 실수도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노력은 할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당신을 힘들게 하면 준호한테 말하세요. 그 애가 저를 말릴 거예요. 미선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 애는 제 말보다 당신 말을 더 들을 테니까요. 수진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미소가 오갔어요. 그건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줄래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는 못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시어머니는 될게요. 수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준호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는 얼굴,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눈빛. 그녀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네, 수진이 대답했어요.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저희는 따로 살고 싶어요. 어머님과 같이 살면 분명 충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살면서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미선 씨는 놀랐습니다. 원래 그녀는 며느리와 함께 살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준호 씨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주세요. 제가 개입해서 준호 씨를 조종하거나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악수를 했어요. 그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악수였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나예요. 수진아. 준호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야? 저 결정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결혼할게요. 정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정말이야, 수진아? 네, 정말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따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많은 대화가 필요할 거예요. 당연하지. 뭐든지 할게. 준호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미선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비록 제가 원했던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미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모든 걸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상처도 모든 걸 말이죠. 봄이 찾아오는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자리였죠.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미선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 해. 수진이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미선 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네, 그러게요. 수진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서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드레스였지만 그녀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죠. 미선 씨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어머님. 수진이 대답했어요. 미선 씨는 들어가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미선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미선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은은한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미선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는 증표로요. 수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목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미선 씨가 자신을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죠. 어머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씨가 직접 목걸이를 수진의 목에 걸어줬어요. 잘 어울리네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팔짱을 끼고 입장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요?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가족의 결합이기도 하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 서약을 했어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미선 씨는 수진의 부모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돈 감사합니다.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도 용서해 주셔서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앞으로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봐야죠. 수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간섭하지 말고요. 맞아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화려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조용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죠. 바닷가를 걸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수진이 대답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야. 우리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았지? 준호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수진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도 변하려고 노력하시잖아. 나도 노력할게. 고마워, 수진아. 준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준호 씨를 평생 사랑할게. 한편 미선 씨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조용한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나간 게 실감났죠.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미선 씨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요? 상견례에서의 실수, 아들의 위기, 그리고 깨달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소유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요. 아들은 독립된 인격체였고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미선 씨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들이 결혼했다.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 비록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안다. 중요한 건 아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며느리에게 심한 짓을 했다. 물을 끼얹고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줬다. 하지만 그녀는 용서해줬다. 이제 나도 변해야 한다. 더 나은 시어머니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며칠 후 신혼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따로 살았어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렸죠. 미선 씨는 그들을 자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미선 씨의 집에서 혹은 신혼부부의 집에서. 그렇게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준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래요? 미선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레시피 좀 알려줄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밝게 웃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잘 지내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어느 날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수진은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곧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선 씨는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주라니.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그녀는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야말로 고마워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저를 받아주셔서요. 두 사람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어요. 준호와 수진의 아들, 작은 민준이는 이제 2돌이 지났습니다. 총총거리며 걷기 시작한 민준이는 집안의 햇살 같은 존재였죠. 미선 씨는 일주일에 2~3번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했어요. 손주를 보는 게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섰죠. 할머니. 민준이가 미선 씨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민준이. 미선 씨는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당신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미선 씨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의견 충돌도 있었고 서로 섭섭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로 풀어나갔죠. 준호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주기도 했고요. 어머니, 육아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게요.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속으로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당신들이 부모니까 당신들 방식대로 하세요. 그런 작은 양보와 이해가 쌓여서 그들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미선 씨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고집스럽지 않았고 더 유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는 수진의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사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날 저녁 두 집안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이가 중심에서 재롱을 부렸고 어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3년 전에 그 끔찍한 상견례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선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 많이 배웠죠. 맞아요. 수진의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요.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 편견과 오만함을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장면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수진도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고민했었죠. 미선 씨 때문에 평생 고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지?
수진이 준호에게 속삭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결혼해서 민준이를 낳아서 모든 게 감사해.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미선 씨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게 있습니다. 무슨 결정이세요, 어머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일이요. 모두 놀랐습니다. 미선 씨가 봉사활동을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머니 정말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이제 베풀며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수진이 미선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선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3년 전 내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나는 변할 수 있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배웠다. 진짜 소중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수진이는 좋은 며느리다. 아니, 좋은 딸이다. 그녀가 우리 가족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들도 행복하고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는가. 앞으로는 더 겸손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살고 싶다. 그게 내가 받은 용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미선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잘 살고 있어요.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도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후회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다음날 아침 미선 씨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봉사활동 등록을 하기 위해서였죠. 담당자가 물었어요. 어떤 계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시려고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었어요. 미선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제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미선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렇게 미선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 두 번째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또다시 기뻐하며 울었죠. 손녀라니. 세상에.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께 부탁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미선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지어도 돼? 네,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영광이에요. 미선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했어요. 은서. 은혜은 글서. 은혜를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수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서 예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때 물 한 잔으로 관계가 깨졌던 두 가족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편견과 오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도 지위도 학벌도 아닙니다. 진심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미선 씨는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에게는 변화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편견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진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견례에서 며느리 얼굴에 물을 부었던 미선 씨. 그 하루 만에 아들의 은행 대출이 전부 거절당하는 무서운 일을 겪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저질렀던 모욕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고 동시에 그녀에게 주어진 교훈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돈의 힘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을 함부로 대했을 때 돌아오는 대가였습니다. 미선 씨는 그걸 배웠고 변화했고 결국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기 내어 사과하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